네, 김정호입니다. 김상엽 위원장님, 그리고 한하진 장관님, 이번에 그 NDC 2030 그 실행 계획, 이거 기본법 절차대로 이거 그 했습니까? 네, 지금 절차대로 했어요? 사전에 그 이해 당사자들이나 그 국민들께 특히 그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 하셨나요? 발표한 날 그 뒷날 공청회 하고 정말 졸속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밀실에서 깜깜이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국민적 수용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건 문제 하나 제기하고요. 아까 그 산자부 차관님 그 답변에 산업 부분에서 유일하게 800만 톤 탄소 배출 양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석유화학 분야에서 800만 톤이 다 늘어난 거죠. 지금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과거 당초 계획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무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전부죠. 석유화학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산화탄소 다배출 그 부문에서 줄어든 게 있나요? 여기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도 그 시멘트 뭐 그다음에 단단 열병합 이런 걸 통해서 한 800만 톤 줄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체 배출 목표를 40% 줄인다고 했고, 예. 그 중에 통으로 산업 부문에서만 800만 톤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한 바 있습니까? 세부 내역, 산업별 그 세부 연도별 그 세부 계획 있습니까? 예, 이게 뭐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왜 공개 안 합니까? 산자위에서도 안 했고 오늘 업무 보고에도 안 하고, 이런 게 밀실 행정,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검증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서 그 2030 그 NDC 목표 세울 때 다 그런 절차 거쳤지 않습니까? 왜 그 윤석열 정부는 안 합니까? 사전에 공개하고 그거 의견 수렴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본법상. 자, 좋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제가 아까 보고도 그렇고 산자부가 석유화학 분야에 800만 톤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요. 원인을 제가 지난번 장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료 유기 나프타 공급이 현재 원활하지 않다.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도 공정 과정에서 그 뭐 현재 현행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 S-오일에 그 사우디 아람코가 9조 2,700억 투자해서 설비 투자나 나프타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현대케미칼도 대산 그 HPC 공장에 3조 원 투자했고, GS 칼텍스 2조 7천억, 이렇게 15조 정도를 석유화학 분야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그런 설비 투자, 생산량 증가,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잖아요. 왜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속입니까? 국민들은 진짜로 야 이거 탄소에서 뽑아내야 되는 나프타 이거 확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량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어떻게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그 산업 정책 아닙니까? 다들은 왜 사우디는 그럼 자기 나라에 그 시설 안 하고 울산에다 합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부담을 외국에 전가하는 겁니다. 이 800만 톤이 저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과도한 생산량 증가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산업 분야에서 철강 부분이나 시멘트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과연 그 이전의 NDC 목표 그대로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철강만 하더라도 수소하는 제철 방식을 사실은 R&D나 그 지금 상용화까지 돼 있잖아요.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전향적으로 투자하고 견인해서 다른 산업 부분에서 이거를 저는 대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민원만 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전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특히 이런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에 어쩌면 역행하고 있다, 산업부가. 환경부 장관님, 네. 재생에너지 부분이 네. 400만 톤 정도 산업 부분에서 늘어난 만큼 대체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예, 예. 태양광.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는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다 지금 뒷조사하고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지금 산자부 관련된 거지만 개통 연결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에 얼마 전에 가니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데 20% 정도 됩니다. 제주도는. 그런데 날이 좋고 햇빛 좋고 바람 좋으니까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출력 제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역송해도 이미 20% 이상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망에 연결도 안 되고 출력 제어를 제일 먼저 이 재생에너지 쪽에 하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쪽에서 400만 톤을 줄일 수 있겠냐. 거꾸로 가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되도록 많이 하도록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 이거 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외에 다 그걸 400만 톤을 또, 그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오히려 그 나라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외국의 배출권을 팔 형편 여력이 점차 안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데다가 CCUS나 배출권 거래제를 그렇게 400만 톤을 거기서 대체해 가겠다, 해결하게 가겠다. 이거 참 무책임하다. 28년도 다음 정부에다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김상엽 위원장님. 민관위원장님이라 뭐 권한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부 장관님 지금 말한 이야기들이 뭐 정치적 비난 공세가 아닙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절차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법에 있는 그 절차는 저희 절차를 지켰다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정부 안이 만들어지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절차가 그 법에 따른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의견 수렴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기본 계획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중장기 감축 목표를 그 연도별
또 부문별로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산업계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검토라든지 산업계 검토해서 8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 제시가 한 130여 건이 됐습니다. 그 의견 중에서 52건은 기본 계획 안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법에 정한 절차대로 국무회의 심의 의견 후에 보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도별로 아까도 그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정부 정책의 이행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단 시기가 걸린다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아주 오랜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국내의 준비 여건이 과연 되어 있는지, R&D의 성과 발생 시점이 과연 있는 그 어느 시점인지, 또 관련 인프라가 가동 시기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차기 정부에 넘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 원래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좀 어려운,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문 샤인 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샤인 프로젝트의 배출량이 한 300만 톤 정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부분의 배출량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원료 수급 제한이라든지 기술 개발의 어떤 상용화 지연 시기 이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다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조정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감축 목표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도 그러면 김정우 의원님 주신 말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엄청난 변화, 거대한 변화를 뜻하는 거고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기본 계획의 성격을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포함해서 또 보완이 가능한, 이게 5년의 계획이지만 어제 우리 탄노기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매년 점검하고 보완하는 롤링 플랜의 성격을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특히 기후 특위를 저는 정말로 정책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이 지도 편달을 간곡히 또 부탁을 드렸는데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IEA나 또는 이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나 전문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녹색 기술이 어떤 수준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가는 것들이 20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그런 기술 발전 추이가 담겨 있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제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주 해상 풍력을 허가를 해도 그게 실제 발전으로 이루어지는데 8, 9년이 소요가 됩니다. 제주에서 카본 프리 재생에너지 100%를 추진을 했었고요. 저도 한때 제주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목표 달성에 정말 전심전력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장 해상 풍력을 대규모 해상 풍력을 지금 허가했다 그래도 그것이 가동되는 데는 2030년까지 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정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정부를 누가 이어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부에 떠넘긴다라는 자세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고요. 예.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네, 답변 이 제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필요하십니까? 제가 네. 잠깐 하세요. 예, 그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 업종별 목표를 얘기하셨는데 기본 계획에는 지금 업종별 계획이 없고요. 그건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 목표를 설정하면 경직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국내에 공익하는 문제고요. 아까 환경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샤인 프로젝트 외에 다른 프로젝트는 이미 그 2019년 NDC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샤인 프로젝트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납사나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석유화학 자체로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철강이라든가 그 시멘트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감축해서 한 800만 톤을 줄였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력 제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뭐 저희들 산중에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개통 보강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최근에 발표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다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하는데 정말 요즘 민원 때문에 개통 보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출력 제어를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재생에너지를 억압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노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네. 지금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도 저감해야 되고 지구 온도를 1.5도까지 최소한 30년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면 또 현재 통계가 미비하거나 추정에 불과하다면 객관적인 현실을 토대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에 한번 묻겠는데 지금 온실가스 지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축했다기보다는요. 온실가스 지도는 그러니까 외국 위성 자료들을 이용해서 예. 저희가 실시간 자료는 아니고 1년에 4번 4계절 자료 가지고 이거 온실가스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외국 자료 그냥 뺏겨 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절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참고해서 실질적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증이 안 됩니다. 감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우리 한노기 위원장님, 시급한 게 온실가스를 빨리 위성 관측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한 기관들에 또 기업들에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거 28년도부터 관측 위성 개발한다는데 그 다음 정부 하는 겁니다. 그거 빨리 시급하게 그 예산 윤석열 장관, 대통령 졸지 장관으로 낮춰봅니다.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지시하되. 그렇게 이거는 시급한 거기 때문에 관측 위성, 그 우주항공청 만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무기만 만들 겁니까? 이런 거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산자부 차관님, 그 지역난방공사가 한국 열지도 주무기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한수원이나 5개 발전 공기업들이 발전 배수를 연간 600억 톤이 넘게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해수온도 상승의 주범입니다. 1200개 산단은 거의 산단 위에는 열섬 현상입니다.
이런 거 기상 관측에서 열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받아서 빨리 그 열지도 지역 난방공사가 돈이 없어 못하고 인력이 없어 못하고 있는 거 부처 차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상청하고 협업하면 됩니다. 네. 예, 그 열, 온실가스 다 해서 서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그거 하라고 탐록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부가 이런 기본 계획, 실행 계획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할 수도 없어. 목표 백날 세워봐야 나중에 거짓 데이터로 했다. 수치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감축 수단을 적절히 기업과 국민들의 그 협조를 구해서 지구 살리는 게 기업도 사는 길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류의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진짜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뭐 이렇게 기술 이런 걸 이야기하시지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구 종말이, 인류 멸종이. 그렇다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는 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축 수단과 결합하고 오늘 기재부 안 왔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단노기 위원장님이나 환경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40%만 할게 그런 거 뒤에 미루지 마시고 아까 말씀처럼 50%를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테이크업 하기 위해서. 하여튼 좀 분발해 보입시다. 그 의원님 그 소형 온실가스 위성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 소형 온실가스 위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온실가스 측정을 위해서 위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7년 발사를 목표로 지금 메탄 등의 고해상도 온실가스 관측을 하기 위해서 초소형 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좀 용역 땡기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개인 진행 중에 개인 있고요.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2004년부터 그 위성 설계 등의 그 위성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울러서 국토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지도를 촘촘하게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위성 관측과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 체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열지도도 좀 공유해서 협업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협업하겠습니다. 네.